According to Reuters, Tesla submitted a proposal to officials seeking incentives to build a factory in India. Elon Musk continues a push to enter the country. And Josh, I realize we've been so focused on India being sort of this next big opportunity for tech companies, but also Tesla. Tesla's kind of at the forefront of it.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나스닥을 보시면 어느 정도 반발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에쿼티즈 리서치라는 곳에서 테슬라 4분기가 초대박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공장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생산이 현재 재개되고 있죠. 4분기부터 공장은 다시 한 번 더 풀로 돌아갈 것이고 생산 대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데요. 사실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3분기 46만 대, 48만 대, 그것이 아니라면 44만 대까지 20만 대 차이를 두고 여기서 차트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 에쿼티즈 리서치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90%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현재 토요타, 혼다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 그 파이를 누가 먹을 것인가? 자연스럽게 테슬라 쪽으로 올 것인데요. 테슬라가 모델 3 Y를 통해서 토요타 포지션을 그대로 전기차 쪽에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손실 폭이 커져 나가고 있고 하웨이에서도 테슬라 모델 S를 잡겠다,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일론 형이 미국의 대통령도 아닌데 헝가리 대통령도 만나고 있고 태국 총리도 얼마 전에 만났죠. 지금 글로벌 대통령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가격은 인하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죠. 정말로 매출을 여러 군데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중국 시장 1월에서 8월까지 판매량을 본다라면 모델 Y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베스트셀링 넘버1을 차지하고 있고 다만 모델 3의 판매량이 조금씩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테슬라 향후 모델 3의 판매량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겠죠.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인데요. 여기서 엄청난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고 앞으로 칩 개발에 TSMC랑 협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도조가 중요하냐면 의료, 보안, 항공 등 더 많은 섹터로 테슬라는 침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 매출 상승 역시나 크게 늘어날 것인데요. 결국 사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마존 AWS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일론 형의 큰 뜻이고요. 아마존 매출에 있어서 AWS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 역시나 향후 도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 100엑사플로급으로 도달을 한다라면 FSD는 더욱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결국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더 빠르게 시키는 기업이 최종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FSD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위대한 스토리는 완성이 되겠죠. 현재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일론 형께서는 머스크 제국을 만들고 있는데 3분기 몇 대 딜리버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희망 불안이 교차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거기에다가 4분기 북미 시장 최고의 인기 차종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출시도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죠. You know, I'd just like to know, are you still using Starlink? Are you still using the Starlink satellites? I know Elon. I like him, and I think he's a super important entrepreneur. We don't have to agree on everything. His products work. I will use the best products available on the market to help our allies. 그리고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 팔란티어 여전히 스타링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선 알렉스 형께서는 일론 형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론 형의 제품은 잘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팔란티어는 최고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은 즉 스타링크를 말하는 것이고 향후 팔란티어와 스페이스X, 테슬라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사실 팔란티어와 테슬라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내면서 테슬라, 팔란티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선 두 개의 기업 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력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되는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돈을 버는 기업, 수익권을 보여주고 있죠. 리더십이라고 말한다라면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우드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들이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스타링크를
넘어서 테슬라 스페이스X가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까. 피터 틸 형의 펀드 투자한 종목들을 보시면 스페이스X, 팔란티어, 뉴럴링크도 보이고요. 그리고 딥마인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깨달음이 와야 되죠. 우리가 투자할 곳은 역시나 AI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제국에서 팔란티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져 보이고요.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 있죠.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드론을 비롯해서 향후 미래 섹터로 굉장히 빠르게 침투가 가능하고, 지금 미국 커머셜 시장 쪽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팔란티어의 제품, 알렉스 형께서는 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을 현재 딜리버리 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달러에서 지금 400달러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최근에 살짝 떨어지고 있는 것은 가벼운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26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대부분의 가치가 AI 칩 시스템 쪽으로 몰려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AI 칩 부분에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1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오른 것인데요. 2분기 때 갑자기 매출이 확 올랐죠. 그 오른 부분이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이 결국 첫 번째 신호탄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매출을 보고 향후 엔비디아의 매출 역시나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그 결과 엄청난 목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인데요.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EPS 역시나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고요. 올해 매출 상승률을 100% 가까이 보고 있는데, AI 시대가 조금 더 가속도가 붙는다라면 매출 상방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매출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다라면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애플이 블랙베리를 발라버리는 그 순간들이 현재 오고 있지 않나.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엔비디아를 사용하고 있죠. 결국 일론 형이 되었던 피터 틸 형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말하는 지표는 A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술,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무엇도 아니라 AI라고 볼 수가 있고요. After they actually delivered its first aircraft to Edwards Air Force Base, and this is actually 6 months earlier than expected. Yeah, definitely. I mean, this is something that's new. I mean, right now we really focus on electric vehicles in itself for driving, but we could also see optimization when it comes to travel, passenger travel in smaller locations or short duration locations here, if we are able to utilize this type of eVTOL system. So I think that's where the optimism is for the stock. 그리고 100배 주식 조비 드디어 에어택시 딜리버리가 나왔어요. 다들 에어택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냥 꿈 같은 거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딜리버리를 시켰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기존 스케줄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딜리버리를 했는데요.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딜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켰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투자금만 받고 튀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미 공군으로 첫 번째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 에어택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 기체가 점차 상용화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에어택시 상용화는 그 누구도 아닌 조비가 이루어낼 것이고요. 수많은 에어택시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이루고 규모의 경제화를 이룬다라면 결국 세상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100배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현재 SK텔레콤도 조비와 같이 에어 모빌리티 시동을 걸었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비의 차트 5달러에서 7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주목해서 볼 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어택시, 그 첫 번째 딜리버리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높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기차 플러스 로보택시는 단연코 테슬라가 원탑이고요. AI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플랫폼은 팔란티어, AI 칩과 시스템 향후 자율주행까지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고, 에어택시는 역시나 조비 에비에이션 외에는 다른 기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전기차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일하게 리비안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로또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 애플카가 있는데요.
Hey everyone, the wait is over. Here I am, my first day of work at Lucid. I'm being brought on board as the Assistant Chief Engineer for midsize. Cost effective, and I think that cost effectiveness is something is going to evolve and improve significantly. Secondly, the battery side, we see lots of evolution in the battery chemistries and the manufacturabilities of the battery, which would reduce cost. And the system integrations.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시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럭셔리 포지셔닝 구축이 쉽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전기차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애플 이벤트에 루시드 에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지 전략적인 마케팅이었을지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하게도 알 수가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투자에 있어서 애플은 로또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루시드의 경영진이 계속해서 저가형을 강조하는 만큼 이 저가형이 조금만 더 빠르게 나온다라면 2025년에만 나올 수만 있다라면 루시드 역시나 한판 역전승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가형이 빠르게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AMP2 사우디 공장이 될 것이고 이 공장과 시어 공장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애플카이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사우디 에어포트에서는 럭셔리 셔틀로 루시드 에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공항 셔틀로 몇 억짜리 차를 사용하다니 역시나 사우디 클래스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루시드 로또는 터질 것인가 안 터질 것인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배후 세력은 빈 쌀만이 형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I mean, I think we're at a really early stage still of the transition to electrification. You know, you have predominantly still early adopters or kind of fast followers getting into electric vehicles, but the infrastructure still needs a lot of work. You know, there's a lot of growth and expansion that needs to happen before it really becomes truly mainstream and that broader over 50% transition happens. But I think it's accelerating and